포기하지 마세요. 비키세요.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필요한 건 전부 가져가겠습니다. LA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재는 그야말로 도시를 완전히 집어삼켜버렸습니다. 하늘을 가득 채운 검은 연기와 불길은 빠르게 번져 순식간에 주택가와 상업지구를 휩쓸었습니다. 주민들은 대피할 수밖에 없었고 길거리는 혼잡하고 공기 중에는 불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런 현장에 누군가는 미친 사람처럼 그곳에 뛰어들어가고 있었죠. 다름 아닌 한국인들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무슨 이유로 그 위험한 현장에 뛰어들었고 그 이후는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12년차 현장 기자 알렉산더 리드라고 합니다. 주로 해외의 재난 현장의 특파원으로 취재 활동을 다니고 있죠. 그날은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날일 겁니다. 정말 끔찍하고 또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감동적인 순간이기도 했죠. 그날 그곳은 온통 뿌옇고 검은 연기가 하늘에 가득했습니다. 평소에 익숙했던 로스앤젤레스의 따뜻함은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연기 냄새가 가득하고 하늘 위에는 어두운 구름들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도시 전체가 불길에 휩싸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건물들의 윤곽이 연기 속에서 겨우 보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지난 12년 동안 큰 화재 현장에 취재 나간 적이 많았지만 이렇게 큰 화재는 처음이었습니다. 불은 이미 5째 날을 맞이했으며 그 기세는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길은 모든 것을 삼키고 있었고 그 피해는 매우 컸습니다. 16명이 사망하고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종됐으며 도시는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 머리 위에 헬리콥터, 구조 차량의 끊임없는 비명 소리. 다른 재난 현장에서 수백 번도 넘게 들었던 소리였지만 이 현장은 더 심각했습니다. 두려움이 더 짙고 더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심지어는 헐리우드 스타들의 대저택들이 몰려있는 베벌리 힐스에도 화마가 덮쳐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페리스 힐튼, 비욘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앨론 머스크,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유명인들의 대저택이 형체도 없이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공포가 LA 전역에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저는 LA 거리를 지나가면서 이미 불에 탄 집들과 사업체들, 텅 빈 거리들, 그리고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사람들을 지나쳤습니다. 도시는 유령 도시처럼 느껴졌지만 그 두려움은 살아있었습니다. 한때 100만 달러짜리 맨션들과 유명인들이 살던 베벌리 힐스는 형태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공포가 LA 전역에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켜보면서 절망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시는 혼돈 그 자체였고 아무런 계획도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코리아타운으로 향하는 길에 다른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대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서로 돕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화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화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처절한 싸움이었고 한국 커뮤니티 사람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불길이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는 가운데 하늘은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몇 시간 동안 취재하면서 혼란스러운 장면들 사이를 이동하고 있었는데 다른 지역에서 봤던 급박하고 혼란스러운 상황과는 달리 이곳은 뭔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저는 한국인 커뮤니티 센터 주차장에 서서 사람들이 마치 잘 맞물린 기계처럼 협력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음식, 물, 의료용품들이 트럭에서 정신없이 빠르게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각자 역할대로 그것을 정확하게 수행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조심스럽게 물품을 분류하며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LA 한인 협회장인 이동욱 씨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TV에서 연설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봤었지만 그 순간 그는 단순히 화면 속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소음을 뚫고 나왔고 차분하지만 확고하게 사람들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행동해야 해요 라고 말하며 그의 어조는 단호했습니다.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분 주변의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치 그분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망설임도 없었고 의문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모두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생존. 그리고 그것은 한국인들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각자 할 수 있는 위치에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커뮤니티가 하나로 뭉친 모습은 제가 다른 지역에서는 본 적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단결이었습니다. 첫 번째 트럭이 화재 지역으로 향해 나가면서 저 안에서 뭔가가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작업의 효율성도 저를 감동시켰지만 그보다 더 크게 다가온 것은 연대감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희망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옥 속에서 한국의 구호단체 사람들은 불에 맞서 싸우기 위해 하나로 뭉쳤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도왔고 그 순간 저는 단순히 취재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강력한 것을 목격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역경 속에서 일어나는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피곤할 틈도 없이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란과 당황, 두려움을 예상했지만 그날 본 것은 그와는 달랐습니다. 저는 거리를 걸으면서 자원봉사자들이 사방에서 모여드는 모습을 봤습니다. 바로 한인교회 단체 사람들이었습니다. 한인교회에서 임시 대피소를 만들고 상점에서 의료용품을 정리하고 다른 사람들은 음식과 물을 상자에 담고 있었습니다. 망설임의 기미는 없었고 모두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트럭은 아침 일찍부터 끊임없이 도착하고 있었고 이미 화재 지역으로 보낼 물품들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모든 것이 얼마나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행동 속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젊은 여성들과 남성들이 어르신들과 나란히 일하면서 상자를 들고 물을 옮기고 기부 물품을 정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불평도 없었고 피곤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함께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회장님은 여전히 그 모든 일의 중심에서 사람들을 지휘하며 모든 것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무리의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음식들을 정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조심스럽게 일을 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저를 지나칠 때 저는 물었습니다. 이 모든 걸 어떻게 다 하고 있나요? 그 한국인 여성은 얼굴에 먼지와 땀이 가득했지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멈출 시간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움직여야 해요. 저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녀의 말은 저에게 큰 울림을 줬습니다. 그녀의 웃음이 그녀를 더 강한 사람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 한인 단체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난에 대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어깨를 맞대고 사람들을 도와 세상을 바꾸겠다는 결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해가 오래전에 졌지만 일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트럭이 오고 가는 소리, 구호물자가 담긴 플라스틱 봉지에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다음 단계를 계획하는 목소리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취재하고 그 모든 속도를 따라잡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녁이 다가오고 밤이 깊어가면서 저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경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에너지는 단지 물자를 운반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센터 옆에 있는 교회는 그 자리에서 바로 대피소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몇 초마다 도착했습니다. 화재로 집을 잃은 가족들, 의료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 그리고 위로를 찾기 위해 모인 이웃들. 자원봉사자들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불, 음식, 물을 정리하면서 마치 잘 짜여진 기계처럼 각자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도와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군중 속을 걸으면서 이불 한 묶음을 팔에 안고 막 도착한 가족에게 다가가는 한 남자를 봤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앞에서 멈추고 이불을 건넸습니다. 가족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물품이 아니라 친절과 조용한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 회장님이 소방대원 중 한 명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의료용품의 다음 배송이 빠르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의료진을 가장 피해가 큰 지역으로 보내야 해요. 우리는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주변의 다른 한인 봉사자들을 둘러봤는데 불평도 없었고 피곤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목표에 의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노동만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적인 지원, 그리고 작은 친절의 행동들이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지친 소방관에게 물 한 병을 건네주는 자원봉사자, 대피한 어르신에게 차 한 잔을 건네주는 여성. 이들의 따뜻한 배려와 노력에 저는 괜시리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재난을 취재하러 왔지만 제가 목격한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연결이 가지는 힘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한번 코리아타운의 중심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좀 더 조용했습니다. 혼란은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긴박감은 남아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봤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든 사람들이 나란히 일하면서 음식과 물품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피곤하고 눈은 탈진한 듯 무거워 보였지만 그들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호물품을 실은 트럭이 들어오자 그들은 다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회장님은 우리는 가장 힘든 부분을 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점점 쌓여가는 물품들을 둘러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전달해야 해요. 오늘만이 아니에요. 내일이 중요해요. 신선한 음식과 물이 화재 지역을 향해 떠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전날 도시는 연기, 두려움, 공포의 화마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불길은 끝나지 않았고 회복의 길은 멀었지만 한인 구조단체 사람들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사람들을 돕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사람들의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함께 세상을 재건하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제 안에서 무언가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화재를 취재하러 왔지만 제가 목격한 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건물이나 집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을 재건하는 일이었고 그 자체로 기적이었습니다. 불길이 드디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더 이상 연기로 어둡지 않았습니다. 비록 불길의 잔해가 공기 중에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코리아타운 거리에는 조용하지만 긍정적인 기운이 있었습니다. 회복력의 느낌이 공기 속에 가득했죠. 저는 거리를 걸으면서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한때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 정신없게 움직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회복과 재건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 그들의 노력은 미래를 향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집을 수리하고 임시 대피소를 찾아주며 모든 것을 잃은 이들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뮤니티 센터 앞에 멈췄습니다. 며칠 전까지 구급대원들이 밤낮 없이 일하던 곳이었죠. 이제 그곳은 지원과 회복의 장소로 변해 있었습니다. 옷, 음식, 자원을 나눠주는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모여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급박하게 만들어진 곳이었지만 이제는 조용한 이야기와 위로의 말들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돕고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가고 있었습니다. 이 회장님은 자원봉사자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그날의 작업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할 일이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센터를 지나가며 각 자원봉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봤습니다. 회복 중에도 그분의 리더십은 여전히 모두를 앞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불에 의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집만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와 삶을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한인 단체의 도움으로 이들은 서로를 도우며 더 끈끈한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저는 거리를 걸으며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불은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었습니다. 배려, 희생, 그리고 희망. 이 사람들은 저에게 진정한 힘의 의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계속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건은 세상에 꼭 알려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커뮤니티. 작은 한인단체의 시작으로 희망의 불꽃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준다는 걸요. 이건 연기가 다 사라진 후에도 오래도록 남아있을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저는 마음이 따뜻해지고 타지에서의 우리 국민들의 모습이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했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나누고 싶은 얘기나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더 따뜻하고 감동 있는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항상 행복하세요. 사랑해요.